전투기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하늘에서의 모든 자유는 끝난다. 아무리 뛰어난 기동 성능과 스텔스 형상을 갖춘 전투기라 하더라도 엔진이 멈추면 그것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독자 전투기 개발을 국가적 목표로 삼아왔지만 단 한 번도 이 심장을 완전히 스스로 통제해 본 적은 없었다. 기체를 설계하고 항전 장비를 국산화해도 마지막 핵심인 제트 엔진 앞에서는 항상 멈춰 서야 했다. 수출을 논의할 때마다 타국의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했고 작전 운용의 확장성 역시 외부 기술 통제라는 보이지 않는 한계선에 가로막혀 있었다. KF-21 개발 과정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현재 KF-21에 적용된 엔진은 검증된 성능과 신뢰성을 갖춘 서방 계열의 엔진이지만 그 선택은 완전한 자립이 아닌 불가피한 현실적 판단의 결과였다. 독자 엔진을 당장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투기 개발 일정과 전력화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미 완성된 엔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선택은 기술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전략적으로는 분명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엔진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제한되는 순간 개량과 확장, 그리고 수출의 자유도 함께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대한민국은 왜 굳이 어렵고 위험한 엔진 국산화의 길을 가려 하는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진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상태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러나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엔진은 기체 설계의 기준이자 작전 개념의 출발점이며 미래 개량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엔진을 통제하지 못하면 전투기의 성능을 온전히 지배할 수 없고 전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왔다. 단기간에 완성형 엔진을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독자 엔진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기술적 단서를 확보하는 전략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은 것이 바로 동유럽, 특히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항공엔진 관련 설계 데이터와 운용 경험이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대한민국이 특정 국가의 엔진을 그대로 도입해 KF-21에 적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진행된 것은 완성품의 도입이 아니라 설계 철학과 구조 개념, 그리고 극한 운용 환경에서 축적된 기술적 데이터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항공 엔진 기술의 특징은 화려한 수치가 아니라 생존성에 있다. 냉혹한 전장 환경에서 반복 운용되며 축적된 데이터는 서방식 고성능 중심 설계와는 다른 방향의 기술적 통찰을 제공한다. 구조적 단순성, 정비 용이성, 열악한 조건에서도 유지되는 출력 안정성은 장기간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군용 항공기에게 중요한 가치다. 이러한 요소는 단순히 성능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영역이며 바로 이 지점이 대한민국 기술진의 관심을 끌었다. 대한민국이 주목한 것은 특정 엔진 모델이 아니라 엔진을 설계하는 사고방식이었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도 파손 없이 버텨내는 구조 설계 정비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품 배치, 그리고 전자 제어와 기계적 안정성의 균형이다. 이는 당장 KF-21의 엔진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향후 완전한 한국형 엔진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 과정이었다. 즉, 외부 기술을 의존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언어를 갖추기 위한 준비였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행보는 오해를 불러오기 쉽다. 누군가는 값싼 엔진을 찾는 선택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움직임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장기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엔진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데이터와 실패의 기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실전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위에 자국의 첨단 제조 기술과 소재 기술을 결합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대한민국은 과연 이 복잡하고 위험한 도전에 성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어떤 전략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다음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왜 엔진 문제를 단순한 기계 기술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다. 대한민국이 동유럽의 항공엔진 기술에 주목한 이유는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었다. 서방형 엔진이 고출력과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정밀공학의 결정체라면 동유럽, 특히 우크라이나 계열의 설계 철학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진화해왔다. 그들은 평시의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라 전시의 최악의 조건을 기준으로 엔진을 설계해왔다. 먼지와 파편이 공기 흡입구로 유입되고 정비 장비가 부족한 전선에서도 엔진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모든 설계의 출발점이었다. 이러한 철학은 구조적 단순성으로 이어진다. 불필요한 복잡성을 줄이고 핵심 부품의 접근성을 높이며
고장 가능성이 높은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술적으로 뒤처진 선택이 아니라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둔 결과다. 대한민국 기술진이 이 설계 개념에 주목한 이유는 명확하다. 장기 작전과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될 미래 전투기에는 단순한 최고 성능보다 예측 가능한 신뢰성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전자 제어와 기계적 안정성의 결합 방식이다. 현대 전투기 엔진은 전자식 제어 시스템에 크게 의존한다. 연료 분사부터 추력 조절까지 모든 과정이 소프트웨어로 통제된다. 이는 정밀한 출력 제어를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전자 시스템 이상 시 치명적인 위험을 동반한다. 동유럽 계열 설계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전자 제어를 사용하되 기계적 안정성을 보조축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해왔다. 이는 완전한 자동화가 아닌 통제 가능한 자동화를 지향하는 접근이다. 대한민국이 확보하고 분석한 설계 데이터는 바로 이 균형점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전자 제어의 편의성과 기계적 구조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은 단기간에 학습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는 수십 년간의 운용 경험과 실패 사례가 축적되어야 비로소 정리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 축적된 경험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자국의 기술 언어로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대한민국이 특정 엔진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즉각적인 적용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구조 개념 냉각 방식 연소 안정화 설계, 그리고 정비 효율성에 대한 접근법을 하나하나 분해해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은 단순함이 곧 낙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오히려 복잡성을 줄일수록 신뢰성이 올라가고 장기 운용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분석은 곧 대한민국만의 하이브리드 설계 철학으로 이어졌다. 서방형 엔진이 가진 고효율 연소 기술과 첨단 전자 제어 능력, 그리고 동유럽식 설계가 가진 강인한 구조 개념을 결합하는 방향이다. 이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 기술이 가진 장점을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대한민국은 이 과정을 통해 엔진을 단순한 구매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술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곧 질문의 방향을 바꿨다. 어떤 엔진을 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엔진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성능 수치 이전에 소재와 열, 그리고 구조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결국 엔진 개발의 성패는 금속이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얼마나 정직하게 견뎌내느냐에 달려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이 가장 어려운 영역인 소재와 고온 내구성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점에서 왜 중국이 반복적으로 좌절을 겪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다. 항공기 엔진 개발의 진짜 전장은 설계도가 아니라 소재다. 아무리 정교한 구조와 이상적인 연소 흐름을 계산해도 그것을 실제로 버텨낼 금속과 코팅 기술이 없다면 모든 계산은 무의미해진다. 전투기 엔진 내부는 섭씨 1500도 이상에 달하는 초고온과 극단적인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공간이며 이 환경에서 단 1mm의 변형도 허용되지 않는다. 엔진 개발이 국가 간 기술 격차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이 영역이 가장 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엔진 국산화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이 소재 영역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고온에서도 결정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단결정 금속 기술과 반복적인 열 충격에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내열 합금, 그리고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코팅 기술은 엔진의 수명과 직결된다. 이러한 기술은 단기간의 투자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오랜 공정 경험과 실패의 누적을 통해 완성된다. 이 지점에서 중국의 사례는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된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자체 전투기와 엔진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내구성과 신뢰성 문제에서 반복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설계 개념이나 외형은 빠르게 따라잡았지만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소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 유출이나 설계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소재 공정 전반의 완성도 차이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이 주목한 점은 바로 이 차이다. 동유럽 계열 엔진 기술이 제공한 것은 완성품이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 축적된 열과 응력 데이터였다. 이 데이터는 특정 금속 조성이 어떤 조건에서 변형되는지, 어느 지점에서 피로가 누적되는지를 보여주는 실전 기록에 가깝다. 대한민국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자국의 소재 기술과 결합해보다 정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는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새로운 합금 조성과 공정 조건을 설정하는 기준점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고온 내열 합금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강점은 균일한 품질 관리와 반복 재현성이다. 동일한 성능의 금속을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군용 엔진에서 매우 중요하다. 단 한 개의 우수한 시제품이 아니라
수백 개의 동일한 블레이드를 같은 품질로 생산할 수 있어야 실전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인프라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 또 하나의 핵심은 냉각 구조다. 고온을 견디는 방법은 단순히 강한 금속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 열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배출하느냐가 수명과 직결된다. 엔진 내부의 냉각 채널 설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다. 대한민국은 외부 설계 데이터를 참고하되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자국의 해석 모델로 재구성했다. 이는 기존 기술을 흡수하는 동시에 독자적 설계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소재와 열 관리 기술의 축적은 단순히 엔진 하나를 위한 준비가 아니다. 이는 향후 고출력 상태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전투기 운용 개념과도 연결된다. 안정적인 열 제어와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출력 증가와 연속 운용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 기반이 없으면 성능 향상은 오히려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이제 중요한 전환점에 다가오고 있다. 소재와 내열 기술이라는 가장 어려운 기초를 다진 이후 남은 과제는 이 강력한 심장을 실제 기체와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시키느냐는 문제다. 엔진이 아무리 우수해도 기체와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성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음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이 복잡한 통합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 장벽에 직면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엔진과 기체의 통합은 항공기 개발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단계다. 엔진이 전투기의 심장이라면 기체는 혈관과 신경망에 해당한다. 아무리 강력한 심장을 이식하더라도 혈류가 원활하지 않거나 신경 신호가 엇갈리면 전체 생명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역시 바로 이 지점이었다. 기존에 검증된 엔진을 기준으로 설계된 KF-21의 구조를 미래의 독자 엔진 개념까지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는 일이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장착 공간만 맞춘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엔진의 길이와 직경 무게중심 그리고 진동 특성은 기체의 비행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특히 초음속 영역에서의 공기 흐름은 극히 민감해 작은 오차도 심각한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 기술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진 단독 성능이 아니라 기체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접근 방식을 택했다. 가장 먼저 검토된 것은 공기 흡입 구조였다. 전투기의 흡입구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엔진 성능을 좌우하는 조율 장치다. 공기의 유입량과 속도, 그리고 압력이 엔진의 연소 주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안정적인 출력이 유지된다. 대한민국 연구진은 수많은 유체역학 시뮬레이션과 풍동 시험을 반복하며 다양한 조건에서의 공기 흐름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향후 엔진 개량 시에도 활용 가능한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다음 과제는 진동과 열 분포 문제였다. 엔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은 장시간 누적될 경우 기체 구조에 피로를 남길 수 있다. 또한 열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면 스텔스 성능과 구조 안정성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은 기계적 설계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해 실시간으로 상태를 감시하고 보정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긴밀히 협력하는 통합 설계 개념의 출발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엔진의 출력 변화와 기체의 자세 제어를 밀리초 단위로 연동시키는 작업은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운영 체계에 가깝다. 대한민국 기술진은 엔진의 물리적 특성을 데이터화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에 반영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도 일관된 반응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초기 시험에서는 예상치 못한 출력 지연이나 미세한 불균형이 관측되었지만 반복적인 보정 과정을 통해 점차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배기와 적외선 관리였다. 전투기 엔진의 배기 흐름은 단순히 추력을 만드는 기능을 넘어 생존성과 직결된다. 배기 노즐의 형상과 열 방출 방식은 적외선 탐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스텔스 성능의 중요한 변수다.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서도 단순한 형상 수정이 아닌 재료와 코팅, 그리고 흐름 제어를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는 엔진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탐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균형 잡힌 선택이었다. 이러한 통합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다. 수많은 시험과 수정, 그리고 다시 검증하는 반복의 연속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중요한 경험을 축적했다. 외부에서 완성된 기술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조율하고 판단하는 주체로 한 단계 도약한 것이다. 엔진과 기체의 대화를 이해하고 그 언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향후 어떤 엔진이든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 권한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러한 기술적 축적이 실제로 어떤 전략적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문제다. 다음 단계에서는 엔진 통합 능력을 확보한 대한민국이 방위산업과 수출 그리고 국제 군사시장에서 어떤 위치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다. 엔진 통합 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전투기 성능을 넘어 국가 전략의 지형을 바꾸는 일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뛰어난 기체 설계와 생산 능력을 갖추고도 항상 보이지 않는 한계선 앞에 서 있었다. 전투기를 수출하려 해도 엔진 제작국의 승인 여부가 계약 성사의 관건이 되었고, 특정 국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협상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였다. 엔진 기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 접근하면서 이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투기 수출은 더 이상 단일 국가의 승인에 종속되지 않고 고객국의 요구에 맞춘 유연한 구성과 개량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히 판매 가능 국가가 늘어난다는 의미를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뜻한다. 전투기는 한 번 판매로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유지보수 개량 업그레이드가 이어지는 장기 사업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엔진 기술의 의미는 더욱 크다. 전투기 전체 비용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비와 부품 교체 비용은 초기 도입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 엔진 관련 기술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이 거대한 후속 시장이 국내 산업 생태계로 흡수된다. 이는 항공 소재 가공, 정밀기계 제어,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동반 성장을 촉진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엔진 기술이 단일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번 축적된 설계 경험과 소재 데이터는 차세대 전투기, 무인 항공기, 그리고 민수 항공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엔진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할 경우 방위산업은 물론 항공우주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는 단기간의 수익을 넘어 장기적인 산업 주권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국제시장의 시선 역시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투기 기체 제작국으로 분류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핵심 구성 요소까지 통제 가능한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는 협상력의 변화를 의미한다. 단순한 구매자나 조립국이 아닌 기술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공동개발이나 기술 협력 논의에서도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전략적 자율성이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군수 지원의 안정성은 전력 유지의 핵심이다. 엔진 기술을 외부에 의존할 경우 부품 공급이나 기술 지원이 제한될 위험을 항상 안고 가야 한다. 반면 자체 기술 기반이 구축되면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운용과 개량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국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특정 영역에서 기술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독자적인 선택과 판단이 가능한 주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기술 주권을 둘러싼 균형점이 새롭게 설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적 성과와 전략적 변화가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다음 단계에서는 완전한 한국형 엔진을 향한 현실적인 로드맵과 그 이후의 미래 전력 구상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다. 완전한 한국형 엔진을 향한 여정은 단번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확보한 것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스스로 엔진을 설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출발선에 가까운 위치다. 이 출발선의 의미는 매우 크다. 더 이상 타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어떤 성능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로드맵은 단계적 접근을 전제로 한다. 초기에는 기존 검증된 엔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소재와 열 관리 기술, 그리고 제어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차세대 엔진 설계의 기초가 된다. 출력 수치 하나를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시간 운용 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엔진 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실패는 극한 성능을 추구하다 신뢰성을 잃는 순간에 발생한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전략은 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방향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최고 성능을 달성하기보다 반복 시험과 점진적 개량을 통해 기술을 내재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겉보기에는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빠른 길이 된다. 한번 확보된 기술은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으며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로드맵의 또 다른 핵심은 무인 전력과의 연계다.
미래전장은 유인 전투기와 무인 플랫폼이 함께 운용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엔진 기술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고출력보다는 효율과 내구성이 강조되는 무인 항공기용 엔진은 한국형 설계 철학을 실증하기에 적합한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다시 유인 전투기 엔진 개발로 환류된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발전 방향이다. 현대 엔진의 성능은 금속과 구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제어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잠재력이 완전히 발현된다. 대한민국이 강점을 가진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시뮬레이션 역량은 엔진 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수천 수만 번의 가상시험을 통해 최적의 설계를 도출하는 방식은 시행착오의 비용을 크게 줄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형 엔진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를 완성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기술 체계 전체를 끌어올리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소재 산업 정밀 가공 제어, 소프트웨어 시험 인프라가 함께 성장하며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생태계는 특정 전투기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산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의 의미는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 엔진의 추력 수치나 효율 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자유다. 어떤 성능을 언제 어떤 이유로 개량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가 안보와 산업 전략의 근간을 이룬다. 대한민국은 이제 남의 심장을 빌려 하늘을 나는 나라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심장으로 미래를 설계하려는 단계에 도달했다. 이 도전은 아직 진행 중이며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향이다. 기술을 외부에서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축적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길의 끝에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중심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스로 설계하고 통제하는 엔진이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심장이 뛰고 있을